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분석가 정청래입니다. 바꾸셨어요? 분석가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가장 적확한. 참 예언인이 있었고, 뭐 있었죠? 참 겸손인, 참 자랑인, 참 해설인, 참 예언인. 참 농사꾼도 있었고. 참 농사꾼도 네, 있고. 네. 참 분석가까지. 요즘은 제가 이제 배추를 심어서 배추밭에 다닙니다. 월간 정청래 전 의원 배추밭에 다니고 계시는 이분과 함께 오늘 분석을 해볼 텐데,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요. 네. 어제 우리가 좀 깜짝 놀란 사진 하나를 만났었잖아요. 네. 눈물의 문성근. 네, 앞에서 김여진. 제가 행간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성근, 김여진 두 배우의 사진, 아주 네. 낯뜨거운 사진 그렇습니다. 합성된 것이 네. 2011년 11월쯤에 구구 사이트, 네. 보수 성향 사이트 이런 데서 돌아다녔는데 어떤 누리꾼이 장난친 거냐 했더니 이제와 알고 보니 국정원이더라. 세상에. 국가정보기관이 그런 합성 사진이나 만들고 있었다니. 예. 예, 그것도 국민의 혈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천인 공로할 일이고요. 특히 문성근 씨 같은 경우는 예. 이분이 세계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 노3호에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노사모 활동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에 힘입어서 당선이 됐었고. 예. 그리고 보통의 경우라면 예. 논공 행상에서 자리 하나 챙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이분은 오히려 정반대로 장관 제의를 받았었어요. 아, 문성근 씨가? 네. 문화부 장관? 그럴 겁니다. 아, 문화부 장관 제의를 받았었어요. 제의를 받았는데 사양했어요. 사양 이유가 뭐냐면 예. 내가 만약에 이런 장관 자리를 얻는다면 예. 나의 순수한 마음, 노사모의 순수한 마음 이것이 왜곡될 수 있고 예. 또 그것을 위해서 활동을 한 것이 아닌데 예.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그래서 나는 본업에 충실하겠다. 배우직에. 그리고 본업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써서는 안 될 사람 그래서 계속 배제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은 문화부 블랙리스트까지 그러니까요. 올라서 예. 계속 출연이나 이런 것이 이제 제한되고 이랬었는데 그 정점에 국정원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런 낯뜨거운 합성 사진까지 예. 이렇게 되니 그분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 사건 이제 과거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끔히 조사할 거 조사하고 털고 갔으면 좋겠다. 네. 예, 적폐 청산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로 오늘 월간 정청래 문을 엽니다. 그나저나 지난달에 오셨을 때 말이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야당들이 상당히 앞으로 곤란할 거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정 의원님. 지금도 야당들이 굉장히 곤란하시죠. 지금 그래도 80% 넘던 것이 70% 바로 아래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북핵 위기. 역시 안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옛 보수층들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부분을 비판하기 좋은 소재를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숨죽여 있다가 예.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일시적 현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67%, 예, 8%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꿈의 지지율이죠. 뭐 예전에 비하면 높은 겁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워낙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출렁임을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정치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보세요. 자유한국당 지지율 한번 보세요. 그거에 비하면 15, 16 뭐 이렇게. 네, 그러면 뭐 지지율이 떨어져서 대통령이 곤란한 거 아니냐, 인기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죠. 근데 이제 안보야 뭐 외부적인 요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인사잡음. 네. 이 검증은 잘했더라면 사실은 좀 피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뭐 정부 내부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죠. 이런 경우를 보고 5개 T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5개 T에서 T가 강조되는데 T는 뭐 T눈 같은 게 하나 박혀 있는 건데 실제로 인사 검증을 잘 하고 예. 문제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이런 그렇죠.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예전 정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여기가 이제 지금 문제예요. 국회에서는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끝까지 막으려면 막을 수는 있었는데 네. 무산시킬 수 있었는데 퇴장해버린 거잖아요. 네. 이거는 묵인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동조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소극적 그렇죠. 뭐 동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네. 청와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예언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예. 담담하게 대처하라. 이거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 이제 이런 것 같고 또 민심을 좀 더 살피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는 부분이고 예, 예. 제 감으로는 예. 예언하건대는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예. 인준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금 이제 국회 표결을 해야 됩니다. 네, 대법원장 그렇습니다. 후보자이기 때문에 빨라야 28일이에요. 네. 28일. 포기시키더라도 그 무렵쯤에 포기시킬 거다. 저는 그러지 않을까 하고 예상합니다. 아, 그러네요. 하긴 자진 사퇴를 시키더라도 그 무렵쯤 가서 여론도 봐가면서 네. 상황을 봐가면서 네. 그러면 야당에서도 역시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협치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긍정적인 어떤 뭐랄까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내 분위기 몇몇 예. 의원들 이렇게 의견을 봐도 여당 민주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진 후보자에 네. 대해서 결국은 낙마 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예언하자면 쉽지 않다.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관이고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처를 이끈 수장으로서 예. 자기의 신앙과 예. 또 이런 행정과 이건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박성진 후보자 받아들이기. 사실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뉴라이트 사관. 사실 이건 더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뉴라이트 사관을 여기저기서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 정부와 같이 갈 수 있는 철학인가, 그게 역사관인가 이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박성진 후보자는 좀 어려운 쪽으로 일단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나저나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결과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번 주는 내내 전국이 뜨거웠는데 부결 예상하셨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죠, 저도. 못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슬아슬했지 않습니까? 2표 차이로 결국은 이제 낙마가 된 건데 예, 예. 이분이 이 재판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관은 됐는데 소장은 안 된다. 예, 예. 그리고 소장이 무슨 9표 중에서 여러 표를 행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인데 저는 자격이 없다고 낙마시킨 그런 야당이 자격이 없다. 야당 자격이 없다. 야당 자격이 없다. 네. 진짜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떨어뜨린 거면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 네네. 야당에서도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추천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전북에 국민의당 비판하는 그런 플래카드가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까? 자유한국당 예. 갑철수 대표라는 그런 플래카드가 그런 플래카드가 등장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측 지지자가 붙인 플래카드는 아니에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시고요. 네. 어쨌든 호남 민심이 예사롭진 않다 국민의당에 네. 대해서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국민의당이 심하게 국민들이 다본 앞에서 자살골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살골이란 생각까지. 네, 그런데 어쨌든 자살골을 넣고 골 세레머니까지 했어요. 20대 국회 결정권은 국민의당한테 있다. 안철수 대표가 그런 말했죠. 저는 대국민 바보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부결에 대한 후폭풍이 있을 텐데 우리가 했다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이게 어디서 사실은 나오는지 우리도 모르는 안타깝다, 건데. 예, 당황스럽다, 예,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사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예. 본인이 그냥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완전히 바보 선언이죠. 좀 엇박자가 났어요. 그 그렇습니다. 안에서도.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우리가 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예. 잘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골을 넣은 후에 세레모니를 하고 또 자살골을 넣을 거야. 저는 선언까지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략적 투표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국민의당이 광고한 꼴이 됐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자살골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런데 국민의당이 뭐 정략적 투표, 정치적 투표를 했든 소신 투표를 했든 밉든 좋든 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놓을 수 없는 협치의 파트너인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여소야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어렵긴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당 지도부 그러니까 입장에서. 이 애간장이 녹을 거예요. 애간장이 녹을 거예요. 네. 그게 맞는 말일 거예요. 네. 게다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나온 기사지만 네. 보좌관이 총선 당시에 네. 무소속 후보자한테 뭐 사퇴를 권유하면서 돈을 건넸다란 의혹까지 지금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뭐 우원식 원내대표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네. 상황이 더 어렵게 된 거죠. 네. 예, 지도부가 좀 어렵게 됐어요. 어쨌거나 뭐 악재는 악재죠. 악재죠. 지금 전국회 한복판인데.
그렇죠. 네. 그래요. 예. 국회 상황들, 지금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상황들 잠깐 짚어봤고, 자유한국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혁신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 자진 탈당을 하시든지, 자진 탈당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출당시켜라. 네. 지도부한테 이렇게 권고안을 냈습니다.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홍준표 대표는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자. 10월까지는 보자. 예, 그래서 지금은 서로 눈치 작전을 하고 있는 중인 것 눈치 같은데, 작전. 마주보는 열차가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 자유한국당 지금 15, 6%의 지지율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위 네. 말하는 태극기 세력. 그렇죠. 이분들의 지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이 어려운데. 끼니 걱정하는 집안에 그래요. 완전히 뭐 네. 고까지 다 거들날 수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비는 오고 해는 떨어지고 갈 길은 멀고 뭐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10월까지 1심 선고까지는 시간을 벌었습니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뭐 유죄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유죄가 나오면 결국 홍준표 대표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네. 어떤 결정을 결국은 하게 될지 또 예언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 당장 뭐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뭐 폐륜 정치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큰 충돌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정치권이 가능한 것도 없고 안 가능한 것도 없기 때문에 예. 네, 저는 뭐 그러다가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무소속 상태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나갔죠. 스스로 나가고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있는 의원들의 이익상 친박 의원들이 없어지는 것이 대다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익이다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거의 등 떠밀려서 내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진 탈당 쪽으로 네. 가지 않겠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짐을 덜어주. 글쎄요. 오히려 친박계가 똘똘 뭉쳐서 홍준표 대표를 치고 올라갈 가능성? 이것도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죠. 지켜보죠. 근데 이건- 그냥 물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러나더라도. 네네. 큰 충돌은 한번 뭔가 있을 폭탄 몇 개를 터뜨리고 예, 자유한국당. 자, 결국 이제 이렇게까지 권고안을 혁신위가 낸 이유는 뭔고 하니,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뭔고 하니, 바른정당이 있어요. 거기에 바른정당. 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하고 보수 대통합을 해야지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워낙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니까. 바른정당은 이미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후보가 뭐 무슨 키스 뭐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난 키스였는지 그냥 뽀뽀였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예. 두 사람이 찰떡궁합이라면 굳이 그런 연출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자들 바로 앞에서.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퍼포먼스를 뽀뽀는 했다는 거거든요. 사랑할 때 하는 건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한 것은 뽀뽀에 대한 인격 모독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두 분 사이의 갈등이 크다는 걸 역으로 보여주는 거였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세요. 네, 그래서 예. 역설적이게도 그 뽀뽀 사진 그걸 보면서 예. 곧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한 명만 이탈이 되잖아요. 그럼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지 무너져요. 않습니까? 그게 탁수무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급격하게 분열될 수 거다? 있죠. 와해되고 분열될 수 있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 팽팽하게 지금 버티는 쪽과 예. 또 그것을 긴장을 무너뜨리려고 한 쪽 이런 쪽이 지금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그 뽀뽀 사진을 보면서 네. 정말 심상치 않구나라는 정말 걸 심상치 않구나. 오히려 네, 느꼈다는.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우하나 물갈퀴질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동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네. 청와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예언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예. 담담하게 대처하라. 이거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 이제 이런 것 같고 또 민심을 좀 더 살피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는 부분이고 예, 예. 제 감으로는 예. 예언하건대는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예. 인준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금 이제 국회 표결을 해야 됩니다. 네, 대법원장 그렇습니다. 후보자기 때문에 빨라야 28일이에요. 네. 28일. 포기시키더라도 그 무렵쯤에 포기시킬 거다. 저는 그러지 않을까 하고 예상합니다.
그러네요. 하긴 자진 사퇴를 시키더라도 그 무렵쯤 가서 여론도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그러면 야당에서도 역시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협치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긍정적인 어떤 뭐랄까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내 분위기 몇몇 의원들 이렇게 의견을 봐도 이렇게 되니 그분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 사건 이제 과거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끔히 조사할 거 조사하고 털고 갔으면 좋겠다. 네. 예, 적폐 청산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로 오늘 월간 정청래 문을 엽니다. 그나저나 지난달에 오셨을 때 말이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야당들이 상당히 앞으로 곤란할 거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정 의원님. 지금도 야당들이 굉장히 곤란하시죠. 지금 그래도 80% 넘던 것이 70% 바로 아래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북핵 위기. 역시 안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옛 보수층들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부분을 비판하기 좋은 소재를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숨죽여 있다가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일시적 현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67%, 8%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꿈의 지지율이죠. 뭐 예전에 비하면 높은 겁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워낙 고공행진을 했기 특히 문성근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이 세계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 노사모에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노사모 활동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에 힘입어서 당선이 됐었고. 그리고 보통의 경우라면 논공 행상에서 자리 하나 챙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이분은 오히려 정반대로 장관 제의를 받았었어요. 문성근 씨가? 네. 문화부 장관? 그럴 겁니다. 문화부 장관 제의를 받았었어요? 제의를 받았는데 사양했어요. 사양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런 장관 자리를 얻는다면 나의 순수한 마음, 노사모의 순수한 마음 이것이 왜곡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활동을 한 것이 아닌데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그래서 나는 본업에 충실하겠다. 배우지게. 그리고 본업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써서는 안 될 사람 그래서 계속 배제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은 문화부 블랙리스트까지 올라서 계속 출연이나 이런 것이 이제 제한되고 이랬었는데 그 정점에 국정원이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런 낯뜨거운 합성 사진까지 때문에 그래도 좀 출렁임을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정치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보세요. 자유한국당 지지율 한번 보세요. 그거에 비하면 15, 16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지지율이 떨어져서 대통령이 곤란한 거 아니냐, 인기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죠. 근데 이제 안보야 뭐 외부적인 요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인사잡음. 이 검증은 잘했더라면 사실은 좀 피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뭐 정부 내부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죠. 이런 경우를 보고 옥의 T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옥의 T에서 T가 강조되는데 T는 뭐 T눈 같은 게 하나 박혀 있는 건데 실제로 인사검증을 잘 하고 문제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이런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예전 정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여기가 이제 지금 문제예요. 국회에서는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끝까지 막으려면 막을 수는 있었는데 무산시킬 수 있었는데 퇴장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묵인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동조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소극적.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분석가 정청래입니다. 바꾸셨어요? 분석가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가장 적확한. 참 예언인이 있었고 뭐 있었죠? 참 겸손인, 참 자랑인, 참 해설인, 참 예언인. 참 농사꾼도 있었고. 참 농사꾼도 있고. 참 분석가까지. 요즘은 제가 이제 배추를 심어서 배추밭에 다닙니다. 월간 정청래 전 의원 배추밭에 다니고 계시는 이분과 함께 오늘 분석을 해볼 텐데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요. 어제 우리가 좀 깜짝 놀란 사진 하나를 만났었잖아요. 눈물의 문성근. 앞에서 김여진. 제가 행간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성근, 김여진 두 배우의 사진 아주 낯뜨거운 사진 합성된 것이
2011년 11월쯤에 구구 사이트, 보수 성향 사이트 이런 데서 돌아다녔는데 어떤 누리꾼이 장난친 거냐 했더니 이제와 알고 보니 국정원이더라. 세상에. 국가정보기관이 그걸 합성 사진이나 만들고 있었다니. 예. 예, 그것도 국민의 혈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천인 공로할 일이고요.